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행중 미술쌤입니다. 오늘은 미술작품의 기본이 되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형이란 질조 모양형으로 형체를 이루어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형 요소와 원리는 형체를 만드는 요소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미술작품의 의미나 시대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작품 감상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주세요. 먼저 조형 요소란 미술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참깨나 빵, 치즈, 양상추, 케찹, 고기 패티 같은 재료들이 바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질서 있게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따라서 조형 요소란 회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고 아래와 같이 점, 선, 면, 형, 색, 양감, 질감 등이 바로 조형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형 요소가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그림에 나타나 있는지 그림을 보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가장 작은 단위의 조형 요소에 해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점은 모든 형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인펜이나 물감으로 점을 콕콕 찍어 그리는 점묘화를 그려본 친구들이 다들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조형 요소인 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아래의 그림은 교과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점입니다. 잘 안 보이는 학생을 위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작은 점들이 찍혀 나무 형태가 되고 잎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이 그림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한 눈의 반응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색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선입니다. 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상의 윤곽을 이루며 다양한 굵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사막 위의 자동차 경주 트랙을 위해서 촬영한 것으로 구불구불한 선이 가장 주된 조형 요소이며 선들이 마치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선들을 보니 달리는 자동차의 활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면입니다. 면은 선의 이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색이 채워진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필이나 파스텔 옆면으로 넓은 면을 칠해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떠올리면 면에 대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색이 채워진 부분이 면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형입니다. 형은 점선면이 모여 형성된 사물의 외적인 모양으로 빨간 동그라미 속 얼굴이나 새 모양이 형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이 가진 형태를 말합니다. 형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형이 있는가 하면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부피와 무게가 느껴지는 느낌인 양감도 조형 요소에 해당이 되며 손이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물체 표면의 성격인 질감도 조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왼쪽 찰흙 작품에서는 양감이 있어 무게감이 느껴지고 오른쪽 털로 된 커피잔의 질감이 참 부드러워 보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미술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햄버거에도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버거들이 있죠. 재료를 모두 균형 있게 넣어 구성한 햄버거도 있는 반면 패티를 2장 넣어 패티를 돋보이게 강조하는 버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이루었는지가 바로 원리가 됩니다. 미술작품에서는 조형 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바로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조형 요소들을 구성하여 보여지는 특성이나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아래와 같이 통일, 변화, 강조, 동세, 대비, 율동 등이 바로 조형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통일, 변화, 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함께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흔히들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같은 모양으로 나열된 계란판을 보면 통일성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통일은 이처럼 같은 형태나 색이 반복되어 있어 일관성을 지닌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변화란 통일된 상태의 조형 요소의 일부의 크기나 모양을 바꿔 차이를 나타낸 상태입니다. 예시를 보면 왼쪽의 통일된 상태의 점들에서 크기와 색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는 변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특정한 부분의 모양이나 색을 바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검은 점들 사이에 빨간 점이 특히 강조되어 보이죠? 다음은 동세와 대비입니다. 동세는 말 그대로 그림이나 조각에서 느껴지는 움직임과 방향감을 말합니다. 땅을 짚고 있는 인물의 역동적인 자세에서 강한 운동감인 동세가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대상을 그린 작품에서는 대부분 동세가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대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대립하여 강하게 느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요소 중 색이 대립이 됩니다. 빨간색 단풍잎과 녹색 잎은 서로 반대되는 보색으로 초록 잎사귀 사이에 빨간색 단풍잎이 더욱 두드러져 대비되어 보이죠? 강조의 원리가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조형 요소나 원리는 각각의 그림에 한 가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그림에서도 여러 가지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율동입니다. 율동은 규칙적인 반복이 만드는 시각적 리듬감을 말합니다. 왼쪽의 작품에서는 반복된 선들로 인해 흐르는 듯한 리듬감과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은 오른쪽 작품과 같이 무게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른쪽은 알렉산더 칼더라는 작가의 모빌 작품으로 얇은 철사에 연결된 색 철판면들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균형을 이루고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림을 느끼며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형 요소는 그림의 각각의 재료다. 조형 원리는 요소들을 결합하고 구성하였을 때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는 한 작품에서 한 가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와 함께 작품에 적용해 봅시다. 아래의 그림은 미술 1 교과서 32페이지에 있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익숙한 작품이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다들 생각해 봤죠? 먼저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는 짧은 선입니다. 선이 반복되며 구름이나 달, 나무 등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원색의 파란 밤하늘과 노란 달에서 색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형 요소는 선과 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조형 원리는 짧은 선들이 반복되며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리듬감과 율동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푸른 밤하늘과 노란색 달이 함께 구성되어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색의 대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을 더 자세히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은 미술 1 교과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은행중 여러분 칭찬합니다. 은행중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실제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